안녕하십니까. 네. 새로 시작이죠. 네. 이번 순환부터는 좀 열심히 하셔야 되지요. 아이들도 신학기 됐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번 달부터는 OX가 나가고 있습니다. 복습용어도 보시는 거니까, 중간에 끝날 때쯤 한번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끝날 때 확인. 그 지문들이 다 기출된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런 거 확인 차원에서 OX 풀어보시는 거니까 몇 개 맞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만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한 열 몇 개 중에서 뭐 한 세네 개 맞기도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되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시작하죠. 민법 청취. 2달 전에 봤던 부분이어서 기억의 저편으로 날아가 있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봐야 되죠. 1페이지를 봅니다. 민법. 목차 다음에 민법에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민법이 뭐냐 그런 걸 써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올 리가 없습니다. 민법은 말 그대로 개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제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계약도 맺고 이렇게 되죠.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툼을 국가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합의로 해결하면 참 좋죠. 근데 합의가 안 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툼을 힘으로, 개인과 개인이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국가에 그 다툼에 대한 해결을 맡겨야 돼요. 그 다툼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 사법기관이라고, 법원이 있죠. 그렇죠? 그 법원이 다툼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다툼을 해결할 때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건 일반 국민들에게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으면 이 법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는 게 법이고, 법원이 재판기관에서는 재판규범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게 법의 기능인데 그 법 중에서 민법이라는 게 바로 개인과 개인 간이 거래관계를 맺을 때 행위규범으로 작용을 하면서, 민법을 보면 뭐 매매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툼이 생겼을 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할 때 재판기관인 법원이 그 기준을 잡는 재판규범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법이 되죠. 그래서 민법이 규율하는 게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이나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민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서 개인사자 써서 사법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페이지, 모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사법. 대상이 누군가를 가리지 않고 적용을 해요. 근데 우리 민사특별법 같은 건 어때요? 주택임대차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 같은 것들은 일반사법이라고 안 그래요. 특별법이라고 부르지. 그렇죠?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일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반은 뭐냐? 그 이반이 아니죠. 일반이라는 뜻은 이렇게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일반사법이고요. 궁극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이죠. 민법에는 요러요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요러요러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런 형태의 규정들을 두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의 발생이나 그게 변경이 되거나 소멸하는 것들을 규율하는 이런 걸 실체다 이렇게 불러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실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권리 의무에 관한 실체법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밑에 박스가 있죠. 그래서 민법은 민법 전체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민법 총칙 부분과 재산관계를 다루고 있는 물권, 채권, 가족관계를 다루고 있는 친족, 상속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칙, 물권, 채권 이게 우리 시험법이죠.
다만 총칙, 물권, 채권 전부가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 우리 시험 범위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봅니다. 민법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잘. 내용은 아주 많아. 그러면 되죠. 구성은 잘 돼 있고 내용은 아주 많아. 그러면 돼요. 여기 있는 건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넘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민법 총칙에는 이런 게 있고, 여기서 난 소리예요? 왜 그렇지? 물권 채권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거 차근차근히 하게 될 겁니다. 쭉쭉 넘어가셔도 돼요. 자, 7페이지를 잠깐만 봅니다. 현행의 무능력자 제도를 제한능력자 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의 일부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랬죠. 자, 우리 시험범에 영향을 주는 개정 내용은 행위 무능력자 제도입니다. 행위 무능력자라는 것은 현재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하죠.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바뀌어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걔네들을 이렇게 선고하는 절차라든가 걔네들이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또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제한능력자 제도로 7월 1일부터는 바뀐다. 다만 내용은 같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그런 것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민법 총칙으로 가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민법 총칙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민법이라는 게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법에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권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그 권리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되는가, 이런 걸 규정을 뒀겠죠. 그 권리가 뭔지와 상관없이 권리의 일반적인 주체, 객체 변동이 총칙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물권이냐, 채권이냐, 친족권이냐, 상속권이냐에 따라서 그걸 다시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쭉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쵸?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일반적인 내용들, 권리 주체, 객체, 권리 변동,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권리 변동만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권리 변동만. 주체나 객체는 간단히 필요할 때만 사용. 이 불안해서 감전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무선이니까 배터리에 감전될 리는 없겠죠. 아, 무서워라. 옛날에 제가 젊음의 행진인가 거기서 배철수가 노래 부르다가 감전되는 걸 그 당시에 봤어요. 텔레비로. 그때 충격이 아직도. 그래서 배철수만 보면 그때 감전돼서 쓰러지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배철수를 지금 보면. 무섭죠? 감전돼 보신 적 있어요? 전 2번이나 돼봤어요. 그것도 집에서. 집에 그 전기 코드 꼽는 왁구 있잖아요. 그게 고장나면 제가 뜯어서 다 고쳐요. 선도 제가 끊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그러다가 220V 장갑 안 끼고 하다가 브르륵 한번 감전됐고요. 한 번은 열받아갖고 텔레비 전원선 껐다가 전 가위로. 텔레비 전원선을 제가 끊은 적 있어요. 싸우다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가위로 그것도 맨손으로 끊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부싸움하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보통 사람이 감전이 되면 이렇게 능력이 뭐 이렇게 저하되거나 또는 갑자기 능력이 좋아지거나 이런 거 영화에서 가끔 보셨죠. 초능력자가 되는 거. 쥐뿔 뭐 초능력자가 되는 약간 사람이 어리버리해져요. 네, 감전. 네,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이제 우리 민법 총칙의 시험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권리 변동의 원인, 그 권리 변동의 원인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고, 그 중에서 법률 행위, 그게 잔뜩 써 있죠. 이 법률 행위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민법 총칙의 내용이 됩니다. 이 법률 행위 부분에서 9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민법 총칙이 10문제인데, 이 법률 행위 부분에서 9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민법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1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자, 타이틀이 권리 변동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 변동이란 건 누군가에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말하죠? 네,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말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뭐 의무도 있겠죠. 네, 권리, 의무의 변동 이렇게 부르겠죠. 변동이란 말은 발생하고 변경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이런 걸 말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학원 처음 오신 분 새로 끊어가지고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거죠. 그래 발생해서 그 학원과 계약을 맺으신 분은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셨고요. 반면에 학원은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1주, 2주 가면서 점점 내용이 작아지겠죠.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는 8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한 주 들으면 7주, 6주, 5주 이렇게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걸 변경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종강을 하게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 즉 권리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상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걸 어떻게 손에 넣었냐? 길 가다 주웠냐? 아니죠. 학원과 뭐 했어요? 계약을 맺었죠. 학원과 계약을 맺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 이 수강권이라는 걸 손에 넣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계약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손에 넣게 된 원인이 되겠죠. 원인이 돼요. 이게 원인. 아이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 이렇게 되겠죠.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이때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이걸 뭐라고 부른다? 민법에서 법률 요건, 이렇게 법률 요건. 민법에서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법령에서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을 다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 그에 따른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법률 효과 이렇게 불러요. 법률 효과. 결국 민법은 이놈과 이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요건 속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걸 이름을 법률 사실이라고 붙여요. 법률 사실. 법률 용어의 문제니까요. 결국 요 놈이 모여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요건에 따르는 결과가 생기는, 효과가 생기는 이런 구조가 민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 사실에 뭐가 있고 법률 요건에 어떤 게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뭔지 이걸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민법이. 자,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아까 보셨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원했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 행위예요. 자, 갑이라는 자가 학원과 계약을 맺으면 갑에게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라는 자가 원했던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학원과 계약을 맺는 거, 이 계약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다 이렇게 부르겠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결과가 생기는 게 법률행위니까 구체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 학원과 계약을 맺었더니 갑이 원했던 수강권이 갑의 손에 들어오더라. 아, 그러면 저 계약 같은 게 법률행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법률행위의 개념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행위자가 원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반면에 법률 규정은 행위자가 원하거나 의도하진 않았지만 권리가 생겨요. 갑이라는 자가 길을 가다가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쳤다. 자동차로 을이 갑을 들이받았다. 이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 갑이 취득하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갑이 원한 게 아니죠. 갑이 만약에 원해서 자동차에 바쳤다. 이런 갑을 뭐라고 불러요? 자해공갈 이렇게 부르죠. 보험사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해보셨어요? 저는 당해봤어요. 진짜 와서 부딪혀요. 블랙박스 없었으면 꼼짝없이 걸렸죠. 대단해요. 지가 와서 부딪혀 그리고 쓰러져서 난리를 쳐. 많아요. 그런 거 빼고 을이 갑을 때려받았다. 진짜로.
갑에게는 이런 게 생기는데 이거는 갑이 원한 권리가 아니죠.